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여러 이슈를 패널과 함께 얘기해보는 이슈 타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른 방송에서 못하는 단소리에서부터 쓴소리까지 거침없이 풀어내보겠습니다. 울산의 미스터 쓴소리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뜬금없는 질문부터요. 네. 아주 옛날 라디오만 했던 시절에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워싱턴에서 UPI 통신 아무개 기자의 보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UPI 뉴스 그 UPI입니까? 네, 그 UPI 통신사와 합법적인 그 라이센스를 맺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죠. UPI 뉴스라고 서울에 그래요? 있습니다. 예, 기사 영어로 써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영어, 뭐 일어, 중국어 하긴 하지만은 예,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다. 기사를 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검증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 방송 내보내고 반응이 궁금했어요. 근데 시장 후보 얘기하면서 왜 내 이름을 뺐냐는 가벼운 항의성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 기자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네, 주문도 있었고 항의성도 있었고 네. 저는 JCN 이 방송사의 기획력에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제 예상보다는 더 컸다는 것이고요. 예. 뭐 엄청나다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렵지만은 예. 그러나 실제 여의도에서도 전화 통화를 요청해 왔고 그리고 일부 후배 기자들 서울에 또 춘추관이라고 청와대에 있는 기자들도 요즘은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예, 예. 지역성과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예. 플랫폼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반응들에 대해서. 예, 어쨌든 그 지역에서 왜 내 이름을 뺐느냐 보고서 반응이 오는 건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항의성 전화 같은 경우는 모 인사는 자기가 현재 지역에서 1등 예.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무슨 근거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네.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1등 하는 분이에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알 수도 없을 예, 뿐더러 예, 예. 참고할 뿐이죠. 네, 그럼 네. 모든 반응에 긍정과 부정을 다 제가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팩트 중심으로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하고요. 네. 또 조금 후배 기자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좀 더 세게, 세게? 좀 더 짜게, 네, 짜게. 짠 소금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예. 수요자들 적당히 해야 되겠죠. 네, 지역에 있으면서 너무 세게 했다가 후환이 두려워서요. 그러나 맞습니다. 소신껏 합시다. 네. 예,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피드백이 오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지역 정치권 이슈들을 얘기해보고 뒤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슈 타파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시간 안배 좀 잘 해주시고요. 네. 혹시 말이죠. 네. 그 6대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즘 뭐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 이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소원술이었는데 소원술이 백날 해봐야 예. 안 고쳐진다 이런 우스개가 있었는데 이제 뭐 현역 군인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니까 이야, 네. 거기에 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일파만파. 군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군대에서 부실한 급식 문제가 끝도 없이 일파만파 나와서 번지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시의회에서 제기한 내용 뭐 울산에 또 그런 중학교 도시락 예. 급식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바로 군대 부실 급식 떠오르죠. 예. 이게 군대 급식이 지금 많이 터져 나오는데 예. 걷잡을 수 없을 뿐더러 수습이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나왔던 나라에 돈이 없냐 도둑이 많은 거지 이 말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급식 비리다 뭐 국방 비리다 이렇게 단정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예. 배식 잘못인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예.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도 이거 진정이 안 되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 이게 사실이라면은 예. 이 비리라면은 어느 분야든지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 되고 예. 청소를 해야 되지만 특히 국방 비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1882년 한번 돌아봅시다.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90군데 먹는 문제거든요. 예. 월급 대신 주는 쌀에 자갈 모래를 섞어주니까 예, 예. 분노하고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조선이 망하잖아요. 예. 국방 비리가 있다면은 정말 예. 이는 큰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7, 80년대 군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21세기와 오고도 예. 이 먹는 문제. 예.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받아들여야 먹는 됩니다. 문제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좀 군대 얘기로 번졌는데 울산의 그 학생들 부실급식 말이죠.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려고요, 제가. 군 교육청에서 지금 뭐 그냥 신속한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거는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등교를 하고 네. 정상적인 학교에서의 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도시락 급식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업체와의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리고 단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30,000 시대 아닙니까? 예. 그 $10,000 시대, $5,000 시대 행색을 해서는 안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노후기 교육감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네, 잘하고 근데 왜 이런 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을까? 현장을 100% 네. 만전을 기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조사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도둑이 많은 건지, 배려가 부족한 건지,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발 뻗고 못 자는 부모의 심정 안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김 기자 전문인 정치권 얘기할까요? 네. 예. 울산의 큰 힘을 김기현 원내대표의 광폭 행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18 광주행 또 봉하행에 이어서 청와대 초청까지 이런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근데 다 좋은데 지역에서는 갑자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그 하기 전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광폭 행보 말씀하셨는 거 조금 덧붙이자면은, 네. 뭐 5.18 광주행 또 좋았고 평가 좋았고, 좋았죠. 예. 김해 봉화행도 역시 좋았습니다. 뜬금없이 구미 가서 또 한 것도 물론 뭐 보수 정당이니까 박정희 할 전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요즘 발언들이 또 언행이 모두가 뉴스에 초점이 됩니다. 그만큼 예.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상이랄까요? 네. 또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그 행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 정도로 또 지역에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만도 합니다. 예. 그런데 명확하게 중도 확장, 외연 확장, 뭐 자강론 여기에 조금 매몰되다 보면은 우측으로 가려면 우측 깜빡이를 명확히 켜든지 좌측행을 하면 좌측 깜빡이를 빨리 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자기 길을 갈 것 아닙니까? 예. 갈까 말까, 켤까 말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주문해야 되겠고요. 예. 질문하신 대로 돌아가면은 지금 지역 정치권이 부동산, 안 그래도 LH 사태로 뭐 전국에 부동산이 가장 핫한 뉴스 아닙니까? 예. 공정성 문제도 있고 정권 명운까지도 뭐 흔들릴 정도인데 울산에 지금 뭐 지역 야당 의원 측근의 뭐 친인척, 뭐 형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예. 송병기 전 부시장이 또 뭐 북구 농소 지역의 투기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울주군 지역위원장 맡았고 울주군수 출마했던 김영문 동서발전사장 전 관세청장이죠. 예. 그 전국 뉴스를 떠들썩하게 한 그 세종시의 유령 빌딩의 예. 당시 책임자였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울산시는 그 와중에 공무원들의 뭐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나 공직자들의 뭐 정보 이용은 없었다, 제로다 이래 발표하니 예. 그 믿어집니까? 저는 의아스러운데 하여튼 울산 지역의 정치권 부동산 문제 조금은 시끄럽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짚어서 한번 설명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김기현 대표 본인 얘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예,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는데, 네. 자, 울산 지역 신문에 이게 난 기사가 아니고 이제 아직 의혹 단계라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무슨 신문에 난 기사입니까? 어느 신문에 났습니까? 여기 이거? 부산일보가 네. 보도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좋은 뭐 취재 기사였습니다. 북구의 한 농협이라고 적시가 됐죠. 예. 북구의 농협이 지역의 야당의 유력 정치인의 측근의 가족, 그 형입니다. 그 예. 측근의 형과 교통회사 예. 사장과 또 동구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인사 4명이 네. 모여서 쪼개기 땅을 구입했는데 4명이 공동 투자를 했으니까 네. 만약 이를테면 10억 같으면은 1인당 뭐 4분의 1로 이렇게 나눴겠죠. 예,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정도 출자를 했는데 82억짜리 땅값을 받았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 북구 지역의 한 농협이 돈도 없는 그런 사람 4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네. 어느 날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자기가 그 뭐 이용하려고 했던 땅을 또 담보로 네. 해주고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해주고 그 땅을 사서 예. 담보로 잡았다가 다시 1년 만에 42억짜리 산 것을 85억에 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농협이. 예. 왜 그랬을까요? 이 농협은 당시에 75억 정도 자기 자본을 거의 삭감할 정도로 이런 부담을 안고 이 땅을 마구 사줬다. 예. 그리고 지금도 4, 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펜스만 쳐놓고 예. 강동 산하지구 바로 옆인데 예. 제가 그 조합에 또 농협 조합원입니다. 그래요? 예. 아, 저도 출자한 사람인데. 관심이 많았겠네. 네, 과연 이 농협이 예. 지금 기사대로 또는 뭐 시민단체 고발대로 의혹 단계, 의혹에 네. 거칠지 예. 경찰 수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찰이 뭘 조사해야 됩니까? 자, 이제 적폐청산 시민연대라는 게 이제 울산에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예. 4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 네 명이 예. 이 네 명이 샀는데 1년 만에 85억 그 됐어요. 농협 80억에 왜 다시 샀겠어요? 예. 1년 만에 2배 장사한다. 예. 무려 40여 원을 네 명이 그냥 앉아서 벌었다. 예. 신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신공. 신공이죠, 뭐.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할 내용은 그러면은 농협이 과연 순수한 절차, 합법적인 대출 절차를 거쳤는가? 예. 그리고 이 자기 자본을 잠식할 정도까지 이 큰 부담을 안고 왜 예. 사줬을까? 예. 외부 그런 압력이 부분. 있었는가? 예.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 지역 유력 야당 정치인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가? 네. 눈치 보기 대출인가? 예. 그러면 절차와 과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네. 뭐 LTV 같은 거 뭐 자기 자본 비율이나 또 우리 담보 비율 여러 가지 따져서 예. 70% 이상 대출하기 어렵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여기는 자기 자본 여러 가지 다 따져도 75에서 한 80% 가량 대출했다 그러니까 네. 의혹 제기는 뭐 예.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다. 저는 예. 그래 봅니다. 울산 지역 신문은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지역의 신문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선우 울주군수 예전에 재판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이번 일에도 괜찮습니까? 지금 선관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선관위 뭐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농담으로 흔히 그럽니다. 우리 사석에서는 예. 같은 실수 되풀이하면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농담으로 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선호 군수가 살아남았죠. 예. 겨우겨우 살아남은 지 불과 몇 년 지났습니까? 예. 1, 2년 됐는데 네. 똑같은 그것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2019년은 뭐 취임 1주년 취적 홍보한다고 팜플렛에 이름 뭐 군수 누구 이렇게 명함 뭐 직함을 공개한 것이고 예. 그거와 비슷하게 이번에 울주군의 그 효도 뭐 상품 같은 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용권. 거기에 직함을 굳이 쓸 필요 뭐 있습니까? 한번 또 지역 갔다 왔잖아요. 예. 직위를 잃을 뻔한 경험을 하고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효도 이용권을 주는 건 좋은데 예. 정말 우파 단체들 보수 우파 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뭐 90만 원밖에 안 받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정말 큰 실수였다. 예. 본인들의 세명대로 실수를 하면은 네.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효도 이용권 준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 건 좋죠. 근데 울주군수가 방법이 잘 해요 이런 거는. 잘못됐는데 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른바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있죠. 학습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그 한번 경험하면은 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도움물에 대면 찬물도 무서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참모진의 잘못인지 보좌진의 잘못인지 아니면 실무진의 예. 실수라면은 저 같으면은 좀 엄하게 예. 참 상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이선호 군수가 뭐 고의로 그랬거나 아니면 자기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수도 있고 예. 단순 실수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네. 보기에 따라서는 선관위 뭐 결정이나 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그 과오일 수 있거든요. 네. 자칫하면은 요즘 공직선거법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그래서 뭐 여당 소속이다 이걸 떠나서 왜 자꾸 같은 실수, 같은 이런 잘못들이 울산에 네. 계속되고 있느냐. 예. 남구청장 그래서 재선거했죠. 네. 동구청장 지금 재판에 걸려 있죠. 네. 또 울주군수 또 같은 일을 또 하느냐 음. 좀 아쉽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학습 효과도 있었는데 알고 했다면 참 이거 참 XX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거고 뭐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그 원래 그 초선이나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을 더 잘 지키고 조심하거든요. 항상 뭐 확인하고 물어보기 하는데 선수가 사이거나 여러 번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덜컥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의였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가볍게 한번 해봤다 이거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고. 자만해서. 네. 근데 이선호 군수는 이제 초선이단 말이죠. 그리고 선거도 내년 뭐 5, 6월 해봐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당이면서도 시장과 송철호 시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마치 이제 경기도의 이재명 그 지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떤 때 들 때가 있어요. 복지 부분, 코로나 대응 부분은 비교적 호평을 받았죠.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울산도 7월부터 이제 자치경찰제 시행에 들어가죠. 자치경찰제 이슈 타파 한번 해볼까요? 네, 자치경찰은 뭐 우리 지방분권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의제입니다. 이제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요. 27일 날 이제 그 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뭐 지적된 바로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인천 다 지금 불협화음, 엇박자가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한 30년,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단식까지 하면서 쟁취해온 뭐 지방자치 부활인데, 이 지방자치 30년 돌아보면은 지방의회도 그렇지만 수준 떨어진다. 왜 기초의회까지 돈 들여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불만 요인 또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방에 맡겨놓으니까 무능하다. 지방은 맡겨놓으면 비효율적이다. 뭐 되는 게 없다. 지방 소멸 봐라.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에 지금 30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30년 만에 자치경찰이 이제 도입이 됐다. 울산광역시장이 이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분야가 있죠. 그렇게 돼서 잘 해야 되겠다. 정말 우려를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산은 처음 해보지만 이미 그 제주가 자치경찰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잡음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울산은 그래도 준비는 비교적 잘 된 것 같아요. 상대적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여성 할당제 문제 시비거리로 나오고 있죠. 또 뭐 일부 위원 중에 재판 중인 사람 그리고 음주운전 내지는 뭐 부패, 뇌물과 관련된 검증을 충분히 했나 이런 의혹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 뭐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 이 자치위원회가 시장, 시의회, 교육감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추천이거든요. 근데 그 추천 기관들이 다 독립적이고 연관성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가 사전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추천한 사람을 누가 또 뭐 비토를 하거나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출발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무리하신 바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위원을 놓고 이제 뒷말이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부 12명인가요? 7명. 7명입니까? 위원장은 뭐 정무직이지만 2급 상당입니다.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권한도 많고요. 많고요. 근데 이제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인사도 이제 시장이 이마태로 이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천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시장 영향이 가장 크고 총괄을 시장이 하니까요. 그래 이제 자치경찰인데 시민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악진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도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이제 분리가 되죠. 지역 치안 그리고 경비, 여성 청소년 범죄 관련 뭐 그런 지역 치안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특사경이라고 있는 그 특사경 문제는 다 이제 자치경찰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생활 속의 치안은 자치경찰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경찰 쪽에서 조금 우려를 하거나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견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운영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회는 이제
자치 경찰을 견제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예. 시민 기구라고도 볼 수 있고 예. 의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집행부와 의회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위원장이 김태근 위원장은 뭐 쭉 시민단체에서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 전국에서 시민단체 출신이 위원장 되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특이한 경우라고도 하는데 예. 그러나 김태근 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추천하셨고 또 지금까지 한 20-30년간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을 봤을 때 예. 굉장히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아, 그리고 적의 없이 원만하고 그렇습니까? 합리적이고 예의가 아주 바르다 아하.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습니까?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 문제는 또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 것이 네. 여성 할당제 네, 부족하다. 여성 할당제 문제는 아마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2명뿐이에요. 예. 7명 중에 2명이면은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비율로 보면. 비율로 보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지역 치안, 지역 자치 경찰은 아무래도 여성 약자인 여성, 예. 그다음에 뭐 노인분들, 네. 그리고 청소년 예.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된다면은 그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얼핏.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그 추천 기관에서 네. 하다 보니까 예. 2명밖에 안 됐는데 2명 밖인데 네.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죠. 취재해 봤습니까? 네,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울산은 그나마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괜찮다 이거죠. 네네, 부산, 인천 뭐 몇 군데는 여성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규정. 음. 운영 규정을 보면은 이게 명문화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없고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또 대통령령이란 말이죠. 네. 그러나 그보다 이제 넓게 확대해서 가면은 그보다 상위법인 양성평등법에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위원회 구성하면 반드시 한계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따르면은 울산도 부족하지만은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첫 출발에 울산은 2명이 있으면은 그렇군요. 부산에는 인천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더라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아하. 나이가 다른 데도 다 그렇고 딴 지역도 60, 70대 줍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산 장려하면서 예. 아이 낳기 좋다. 뭐 애 많이 낳아라 이런 기구들이 정부 예산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전부 60, 70대 자기는 아이 1명 있는 사람 예. 아니면 2명 있는 사람이 아이 낳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합당합니까? 예. 출산 가임 연령인 20, 30대가 들어가야죠. 네. 주도를 해. 지금 이준석 후보처럼 돌풍을 일으켜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치경찰위원회도 울산도 50대가 있다고 하지만은 예. 20, 30대 1명 정도는 저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예. 여성 문제 좀 더 확대했더라면 그리고 청년층 일테면 이런 것이 있죠. 자치경찰의 최고 우선 임무가 예. 어린이 청소년 보호다. 예. 안전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예. 차라리 초등학생 1명을 네. 위원으로 위촉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의 눈으로 치안의 수준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예. 자치경찰은 경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시민 중심, 시민 권익, 그다음 자치분권, 예. 시민 자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시민 쪽으로 무게추를 뒀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어땠을까? 예. 그런 아쉬움인데 예. 채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김 기자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은 분인데 오늘 쓴소리 되게 쓴소리 하십니다. 시작부터 이제 딴지 건다고 할까봐 그만하지만 예, 이제 지금 의원들 말이죠. 김태근 위원장 등 전 의원들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소명 의식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잠출 기자의 마무리 한마디 오늘도 듣고 마치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 공직자들, LH 사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전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연관이 됩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굉장히 우리가 돋보이는 분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한데 이분이 마지막 기자회견에 기자가 우스개로 그랬겠죠. 늘 같은 옷을 왜 입고 다니느냐. 앙겔라 메르켈은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세탁은 왜 누가 합니까? 내 옷 내가 세탁합니다. 이런 예. 답변합니다.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뭐 간단하죠. 예. 명예, 돈, 부귀를 다 누리려면은 그게 합당한 무게를 견뎌야 되고 예. 거기에 맞는 품위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라. 왕관을 쓰고 싶은가? 그러면 그 무게를 견뎌라 하는 말을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는 그래서 존경을 받는 분인데 말이죠. 네. 예, 머리도 스터분하게 나오고 말이죠. 네네. 자, 오늘 이슈 타파를 정리하는 한마디, 왕관 쓰려거든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오늘도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한 이슈 타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